안녕하세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방역패스 위헌 소송에 대해서 방역패스가 어쨌길래, 무엇이 잘못되어 있길래 위헌이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하면서 이걸 청구하는 것입니다. 즉 방역패스로 우리가 헌법소원을 했다는 것은 방역패스가 우리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방역패스는 과연 우리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을까요? 방역패스는 16개 의무적용시설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48시간에 한 번씩 PCR 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지만 그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물론 일부 예외자들은 있지만 굉장히 소수의 경우에 해당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했거나 아니면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서 방역 패스가 발급되었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48시간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만이 가능한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48시간마다 PCR 검사만 받으면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방역 패스라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역 정책의 일환이라는 명분이겠지만 백신을 접종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편하게 이용해라 라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역 패스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건강,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개인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약물을 강제할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지금 코로나 백신은 누구도 이게 안전하다고 믿고 맞을 수 있는 약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맞으셨고 또 실제로도 백신을 맞고 몸이 불편하거나 또 사망의 의혹이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안전하다고 장담하면서 맞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들에게 함부로 이런 약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역 패스는 자율이라는 미명을, 그러니까 허울을 쓰고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역 패스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그리고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방역 패스는 백신 접종자와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그냥 의무적용시설 들어가서 본인이 백종 접종했다는 증명서만 보여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48시간마다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와야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가 백신 접종한 사람들보다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차별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경우에 다 언제나 똑같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어떤 집단과 다른 집단을 다르게 대우를 하더라도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대우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불합리한 차별이고 이것이 바로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PCR 검사 의무의 차이가 과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일까요? 사실 제가 심판 청구서에는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돌파 감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어제 찾아본 2021년 11월 넷째 주 질병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 중에 70% 이상이 접종 완료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가 있는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만 48시간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아오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차별일까요?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 패스라는 이유로 또 백신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접종자와 비접종자로 양분해서 차별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과 또 국민들의 평등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하나 침해된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권리는 아니고 16개 의무적용시설 사업자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권리인데요. 지금 16개 의무적용시설 사업자분들은 이 방역 패스로 인해서 일정 종류의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카페야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1명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식당 카페가 아닌 다른 15개 업종들은 전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출입이 불어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48시간 안에 받은 PCR 검사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검사 받아가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귀찮고 불편하니까 아예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16개 의무적용시설 사업자들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만큼 영업 매출도 줄어들 것이고 분명히 그 직업 수행의 자유에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방역 패스는 우리 청구인들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 또 의료적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 또 보건에 관한 기본권,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침해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모두 적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상대방 지방자치단체들과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은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아니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기본권 침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답변을 제가 설명드리고 또 이게 뭐가 잘못되었으며 우리가 또 앞으로 어떻게 다툴 것인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